막판 대역전극이냐 이변 없는 수성이냐 남은 6일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후보들의 총력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내일요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후보 입장에서는 동선 하나하나가 소중한 때인데 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요 오늘 이렇게 영남 7개 지역을 무더기로 순회를 하면서 집토끼를 확실히 잡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나, 둘, 셋, 김문수! 저는 방탄조끼 없죠? 조끼 없고 런닝머신 맞습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부터 구하겠죠? 여러분 자신 있죠?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자, 김문수 후보 조금 전 저 일정이 컨셉이 필승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어제는 저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모님 생가를 방문을 하면서 텃밭을 다 잡았었고 이어서 하루 만에 김문수 후보가 영남 지역을 싹 돈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지원에 지금 김캠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고무대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다시 이제 그 집토끼 잡으러 정말 영남권을 돌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현역에 있을 때도 보면은 기자들이 직접 질문해서 답변 받는 기회가 좀 적었는데 네. 어제는 구미를 갔을 때도 그렇고 옥천에 갔을 때도 그랬고 기자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하면서 김문수 후보 온 거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 생가에 오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굉장히 이제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제 사전 투표 이틀 전이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집토끼 확실하게 잡겠다 하면서 오늘 창원을 시작해서 또 부산도 갔어요. 부산에서도 방탄조끼 대신 롯데 자이언츠 옷 입었습니다 하면서 또 유세를 그래요? 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스케이트 경기할 때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렇게 스케이트 하나를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막판 스퍼트 내기 위해서 확실하게 보수 지지층 결집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캠프 분위기가 고무적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도 그럴게요. 김문수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사흘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가 방문으로 대선 기간 첫 공개 행보에 나선 겁니다. 1년 동안의 칩거를 깬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 이름도 확실히 언급했었죠. 옥천에 오면 어머니 생전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새삼 많이 생각이 납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던 차에 또 김문수 후보께서도 이곳을 다녀가셨다는 이제 소식 뉴스를 듣고 그냥 저도 문득 그냥 나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영입한 이준석 후보도 뛰는데 어쨌거나 김문수 후보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자, 그런데 박 전 대통령 5년 전에 저렇게 옥중에서도 편지로 다른 보수당 말고 미래통합당에 좀 힘실으라 이렇게 촉구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비슷한 친필 메시지 같은 게 좀 이루어져서 간접 지원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2020년 총선 또 그때도 참 분열 때문에 말들도 많고 힘들었지만 이번에 사실은 김문수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추격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앞서지도 않고 그리고 또 TK와 PK가 불안하다 이런 여론조사도 수주 전에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후보도 영입한 박근혜 키즈이기는 하나 중요한 건 보수의 분열로 이번 대선을 만약에 패배한다고 한다면 지난번 자신의 탄핵 이후에 이 정당이 연달아서 대선, 지선, 총선을 진 것처럼 또다시 계속 거대 큰 중요한 선거마다 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팽배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K 민심이라도 확실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잡아 보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다면 여론조사 추세에 따라서 물론 이게 공표는 안 되지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필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거나 김문수 후보 측은요, 이렇게 동남풍의 여세를 몰아서 좀 이겨보겠다, 좀 바꿔보겠다 자신만만한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그런데 오늘부터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부터 조사를 하는 거는요, 여론조사 발표는 못하고 어제까지 된 건 오늘 이후에도 발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남희 기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발표된 3자 추이를 한번 볼까요? 좀 두 여론조사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왼쪽 한 것이 이제 KBS와 이제 한국 리서치의 여론조사입니다. 직전 조사에 비해서요.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4%포인트 하락하고 네. 그다음에 김문수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2%포인트씩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사, 두 조사가 모두 어제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예요. 어제까지요? 5월 네. 5주 조사인데 이제 리얼미터 조사의 경우는 전 조사에 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소폭 상승을 하고 김문수 후보가 소폭 하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이제 10%를 넘어가는 조사 추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 이제 추이는 조금 다른데 리얼미터 해석에 따르면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한다거나 한동훈 전 대표가 뭐 같이 지원 유세를 한다거나 이렇게 같이 합치되는 모습도 보였지만 또 분열하는 상황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혼전 양상을 보인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아까 이남희 기자 설명대로 보면은 그러니까 두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는 모두 10%에 그럼 진입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조사는 어저께 3차 TV 토론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든 이 10%의 선을 한번 보시면 5월 3주차, 4주차, 5주차 연달아서 소폭 상승하는 그런 추세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분히 이준석 후보의 TV 토론에서의 선전이 저는 좀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실제로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더 젊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의제에 있어서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어떤 뭐랄까요 적시도 하고 또 지적도 하고 또 방어도 하고 하는 모습에서 어찌됐든 10%에 도달한 여론조사들을 보면 상당히 이준석 후보의 추세선은 올라가는 추세선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임지혜 변호사. 그렇다면은 뭐 양자는 어떨까 싶습니다. KBS 여론조사도 발표된 거 하나 볼게요. 그러니까 단일화시 가상 대결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인데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단일화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 후보 대 김문수 후보 이렇게 양자 대결로 간다면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는 이제 44%, 김문수 후보는 41%로요. 오차 범위 내의 접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해서 이재명 후보 대 이준석 후보 양자 대결로 갈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지지도 43%, 그리고 이준석 후보 지지도 34% 정도로 나타나거든요. 오차 범위 밖으로 이제 벗어나서 이재명 후보가 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3년 전 대선이에요. 그때 당시 이재명 후보가 0.73%포인트로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2.3%를 가져간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진보 진영 패배의 원인이다 이런 비판이 일었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패배를 하면 그 이준석 후보에게 비슷한 책임론이 불까요? 저는 불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대선과 이번 대선의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지난 대선 때는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그리고 탄핵은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었고 김문수 후보는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사실상 둘이 반대되는 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에게 표가 다 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 대선 때 심상정 후보가 만약에 사퇴를 했다고 하면 네. 심상정 후보의 표가 많이 이재명 후보에게 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지난 대선과 이번 대선에서 이 보수 책임론이라든지 진보 책임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없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선거는요. 패배하면은요. 후보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결국에는 다들 공감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이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이 됐으니까 하나 더 궁금해지는 거는 그럼 역대 선거를 봤을 때 임주혜 변호사, 그럼 이 공표 금지 기간에 혹시 역전이 됐던 사례는 있나요?
사실요, 이전의 사례들을 보자면요. 18대, 19대, 20대 모두 이 마지막 여론조사, 미공표 기간 직전의 여론조사 결과대로 당선이 결정되긴 했습니다. 특히 직전 20대 대선 당시에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그 지지율이 굉장히 오차 범위 내에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당시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공표가 되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좀 유의미한 지표도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으로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가 좀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을 때 2위와 3위, 그러니까 당시에 홍준표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접전을 보이는 양상이 있었었는데 그래요? 예. 실제 개표 결과에서는 원래 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으나 실제 결과는 홍준표 후보가 훨씬 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었거든요. 당선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2, 3위가 바뀌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사실상 주사위는 어느 정도 던져진 셈입니다. 왜냐면요, 내일이면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요, 후보들은 언제 어디서 투표할 것이냐, 이게 사실 곧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준석 후보는 본인 지역구인 동탄입니다. 그건 뭐 그렇다고 쳐도 이재명 후보는 신촌을 택했어요. 신촌을 지금 검토 중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어제 3차 TV 토론에서 여성 혐오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20대, 30대 젊은 층의 표심이 저는 흩어진다. 특히나 대학생들, 여자 대학생들의 표가 조금 네. 흩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신촌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 이후에 신촌을 택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시 동선을 또 보면은요, 김문수 후보도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자, 인천 계양, 적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택한 겁니다. 그럼 왜였을까요? 대한민국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한국전쟁을 끝내고 거기에서 한국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그래서 인천의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반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으로 뭐 대역전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가요, 오늘 SNS를 통해서 이렇게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하며 내일 아침 투표소로 갈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SNS로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함께 김문수 후보와 함께 뛰었던 경선 후보들이 그래도 많은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마침내 이제 한덕수 후보가 응원하고 지지하는 어떤 목소리를 내비쳤죠. 좀 아쉬운 건 직접 이렇게 계속 유세장에 나와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어떤 바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SNS 글에서 뭐 도와주는 분을 만나서 응원을 부탁했다라는 좀 더 간접적인 어떤 그런 이 메시지가 아쉬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경찰 수사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자신이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경찰 수사와 연관돼서 네. 혹시나 또 도움이 아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행보도 아마 그런 SNS에 글을 올리는 정도로 비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막판 총결집이 또 어떤 반전을 불러올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하고요.